네,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,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사우정 시간입니다. 지난 주말에도 여의도 또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죠. 네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교수님, 아무래도 검찰 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, 이 공수처 설치일 텐데 여야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?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야당은 아예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위공수처에 관련된 법안이 두 개가 계류가 돼 있어요. 네. 하나는 이제 민주당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혜련 의원이 얘기한 부분 안이 하나 있고요.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기소 방식이라든지 인사권 문제라든지 기사 내용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공수처 법안을 언제 처리하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굉장한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4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지정할 때는 동시에 이제 올려놓고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입장을 바꿔서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개정안을 처리하자 그러니까 또 같은 공조를 했었던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10월 29일 위원회 실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논쟁이 많은데요.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해서 논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네. 아무튼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여야가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습니다. 또 평가받게 됐습니다.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요? 일단 바른미래당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면 합의를 통해서 하는데 현재의 민주당 안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. 그래서 당내에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걸 가지고 만약에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표결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. 또 하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28석의 지역구 의석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선거법 개정 막판에 의원 정수를 좀 늘려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은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문제가 이제 최대의 아주 쟁점이고요.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모든 그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, 그런 상황이죠.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는 했는데 지난 주말에 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는 계속 이어졌어요. 이렇게 계속되는 장외 여론전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광장에 모여서 소리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는 맞는데요.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 대전환을 하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요. 여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은 정기국회거든요. 예산국회고 513조 원의 슈퍼 예산을 잘 처리해야지만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 혈세를 어떻게든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무시된 상태에서 내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혹시나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만약에 장애 집회도 하고 또 더 나가서 국회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회 자체가 실종이 된다고 한다면 민생은 사라지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민생을 위한 부분은 아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쟁점에 있는 법안에 관련돼서도 이것은 이제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공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가야지 무조건 뭐 이거는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켜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.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갈등을 조정하는 거거든요. 근데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소로 전락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장애 집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회가 더욱더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공방이 거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 국감 때 수사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. 또 18일에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뭐 증거 확보 차원이겠죠. 근데
패스트트랙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일단은 예상하세요? 크게 기소의 문제를 소환 없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,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와, 그리고 자신들이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놔두고 본인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, 결국은 이제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른 것을 따르고 한다면 검찰은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점에 야당도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당당하게 이게 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, 그리고 검찰도 무조건 소환 없이 기소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, 그렇죠. 이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야당과 무조건 어떻든 간에 법적인 문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사이에서의 이 충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 계속해서 초미의 관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네, 오늘 여야 공수처 공방전에 대한 얘기 나눠봤네요. 고맙습니다.